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에서 정형외과 기금조 교수로 있는 이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생성 AI 파운데이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생성 AI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요즘에 트렌드는 뭔가? 라고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AI 시대 의사 인기 실종될 것. 또 AI로 사라질 직업이 무엇 글자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도 위태롭다. 좀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 잘 보시면 저희 이제 KGIF 고모님이신 장명탁 교수님께서 이걸 진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내용이 어떤가 이건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큰일 났다. AI가 결국에는 의사들을 저희가 이제 의사 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의사들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이 AI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생성 AI가 어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I가 알면 상대방의 역사를 알아야죠. 1950년에 머신러닝이 처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76년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카스넷이라고 해서 이제 녹내장 진단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MIC이라고 해서 이거는 항생제에 대한 그런 추천 프로그램 딕스플레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임상에서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2000년대부터는 딥러닝이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왓슨 지금은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왓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마본 혹은 이제 맨디 둘 다 이제 환자의 복약 지도하는 앱이었고요. 그다음에 아트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혈관의 상태를 판단하는 앱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머신러닝 시대에는 그다음 딥러닝 시대에는 딥러닝으로서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 한 발짝 느리게 따라가는 특징을 의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료 AI가 가져야 할 요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환자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해가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계속 반복돼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 기반 추론, 근거가 있느냐 이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임상에서 검증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의료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한 거기 때문에 의료가 준수가 되어야 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합니다. 결국 의료 AI는 일반 AI보다 좀 더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분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우리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EMR이나 오믹스와 같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많죠. 실제로는 이제 딥러닝 이후로는 이게 가장 많아졌는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영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전도라든지 이런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데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런 세계 기업들이 이제 이런 AI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영업 평균 40% 임팩트 우리나라도 비슷한 트렌드로 아주 빠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의료 AI의 특징이 이런 와중에 게임 체인저가 나왔죠. 이제 오픈 AI 이미 이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다리로 얘기가 나오고 결국엔 텍스트 기반과 이미지 기반의 생성 AI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LMM이라고 하죠. 멀티 모달 모델까지도 지금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향후 AI에 대한 투자와 연구들은 생성 AI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신러닝 나오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의 의료, 딥러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딥러닝의 의료가 나왔는데 생성 AI를 통해서는 의료에서 생성 AI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AI가 가져야 될 요건인데 참 아쉽게도 생성 AI는 모든 것에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성과 신뢰성에는 확실할 수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또한 이미지는 갑자기 의뢰스 증거 기반 추론이 필요한데 이 해석에 얘기하는 것은 리퍼런스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상 검증이 걸려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우리 윤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AI는 윤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 다 주셨, 황소주 교수님께 말씀 다 주셨는데 결국 이거는 서버로 올려서 챗GPT 같은 거 서버로 올려서 해석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료기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생성 AI를 의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성 AI는 최신의 의료를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의학 논문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걸 검증하고 그 검증한 결과를 피어 리뷰가 가능한 저널에다가 발표를 하죠. 이건 모든 과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3년 정말 짧게 본 것이고요.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라는 것은 이 발표가 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성 AI는 최신의 의료를 반영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퍼스널리제이션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도덕책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도덕책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지만 내가 더 잘하는 길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생성 AI라는 것은 교과서 지식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는 A의 치료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B가 맞다고 하면 이 챗GPT와 같은 것들을 챗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화, 퍼스널리제이션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코에이트 저널에서 오로지 약사만이 알 수 있다. 근데 의료의 기록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은 해석하기 어렵고 이거를 조정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AI가 의료 생성의 AI는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게 되느냐.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지는 아직까지 정확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케미칼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가능할 수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검증된 내용 기반으로 교과서 논문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아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의 책임이 적은 분야는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일반인 대상 의료 상담, 정신과 상담 같은 것들은 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석 AI 스스로 것이 아니라 의사 도와주는 그 도와준 거의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AI가 의료 생산 AI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도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AI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보여주고 대부분의 보면 서머라이즈 아니면 웨스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설명, 짚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성AI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LLM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이길 수는 어렵죠. 그리고 펀메드, 네이처, 에스비어와 같이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학습의 차별점이 없습니다. 또한 퍼스널리제이션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즉 텍스트 기반의 생성 AI 개발이 아마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의료인들의 관리가 가능한 분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건 중요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취득. 결국에는 지금 공개된 정보를 한 것은 이미 느린 의료이기 때문에 좀 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며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EMR입니다. EMR. 지난번 모임 때 제가 E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MR이라는 것은 결국엔 검진, 검사, 진단, 처치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텍스트 및 시계열 기반 정보가 있고요. 결국엔 실시간 의료 정보를 아직까지 논문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다시 EMR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진단, 치료 등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개인의 공개되지 않는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의료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의료적 작성 및 처방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시뮬레이터 내가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치료할 것 같아라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클리니컬 내비게이션 내가 어떻게 치료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자문까지도 가능한 서비스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POC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지금 5개 과 15개 질환군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 연구를 지금 에스클 AI와 아토제치와 함께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희 올해 첫 모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거의 첫 창업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또 밖에 나가시면 커넥티브, 이제 의료 양성 판독과 로봇 수요 시스템, 그 다음에 프로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베이글랩스의 디지털 치료제, 그 다음에 페트로 인텔리전스의 3D 스캐너와 건강을 위한 AI 서비스 같은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특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적어도 의료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의료 쪽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 영업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면 임상 연구도 제가 지원이 가능하고
상담이나 의료 지원, 과제 기획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에스클 AI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 워킹 그룹 내에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첫 질문이었는데 의사 연기 실전될 것이냐? 문성화입니다. 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약간 낚는 주제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장면덕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가 부담을 덜어주면 환자에 대한 그 환자의 치료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사라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런 생산 AI와 같이 좀 더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KGIF 워킹 의료 워킹 그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